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곧장 상간남이 살고 있는 낡은 원룸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상간남이 사는 호실로 다가가니 타이밍 좋게 와이프가 상간남에게 줄 반찬을 담았던 빈 반찬통을 들고 허둥지둥 원룸을 나오더군요. 너 딴 남자 새끼랑 쳐노느라 바빠 보여서 내가 대신 왔다 고맙지? 와이프 얼굴은 귀신을 본 것처럼 얼이 빠진 표정이었고 뒤따라 나온 그 상간남 새끼도 돌이 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반갑다. 익소만 아이도 젊은 새끼가 왜 애둘 딸린 아줌마랑 붙어먹는 거냐? 거지 같은 새끼. 이제 각오해라.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만들어주마. 여보, 오해야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오해는 무슨 오해? 남자에 첫 빠져서 자기 자식들 먹일 반찬까지 갖다 바치는 정신 빠진 노압. 이제 개망신당할 준비나 해라. 아니 여보,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정하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해.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던 아내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생각도 못한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른톡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익 정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올리고 싶었으나 유튜브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동안 응원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늦었지만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네이버의 한 불륜 상담 카페에서 찾은 사연으로 사연자의 친구가 놀이동산에서 상간남과 사연자의 아내의 불륜 행위를 발견하게 되며 시작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특히 상간남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 김석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카페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지난달 아내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고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전부 사용했는데도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다른 분들의 지혜를 얻고자 글을 씁니다.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게 된 건 한 달 전. 제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면서부터입니다. 야 서구야, 네 와이프 지금 어디 있냐? 응. 집에 있을걸? 지금 집이냐고 전화해봐. 바로. 갑자기 왜? 일단 물어보라고. 대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물어봐야 한다. 그렇게 전화를 하니 아내는 지금 장 보려고 마트 나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지금 마트라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야, 지금부터 내가 보내주는 동영상하고 사진 보고 충격받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행동해라.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과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내가 웬 20대 새파랗게 젊은 놈과 웃으면서 손을 잡고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못해도 10년은 넘어 보이는 젊은 놈과 희덕대며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난리가 났더군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아내랑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요. 입고 있는 옷을 가만히 보니 제가 작년에 사줬던 원피스였습니다.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냐고 물으니 맞지? 네 와이프 맞지? 나 지금 반차 내고 애들하고 롯데월드 왔는데 네 와이프가 웬 남자 새끼하고 시시덕대면서 돌아다니길래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다. 내가 괜한 짓을 하나 싶기는 한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영상 보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거냐? 아니다 고맙다. 내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혹시 와이프 좀 따라가 줄 수 있냐? 친구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와이프 없이 애들하고만 와서 쉽지가 않다.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일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친구놈에게 카톡이 오더군요.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애들이 징징거려서 잠깐 딴 눈 팔다가 놓쳐버렸다. 느낌이 다 놀고 나가는 것 같던데 집에 도착했나 확인해봐라. 마음 같아서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업무의 데드라인이 다음 날까지라 도무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인터넷을 뒤지며 외도 정황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일반적인 외도 정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골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핸드폰도
전부 오픈되어 있고 아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블랙박스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마트 왔다 갔다 하고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그게 끝이네요. 이쯤 되니 친구가 아내랑 닮은 사람을 착각해서 보낸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다시 봐도 영상 속의 여자는 아내가 맞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한테 솔직하게 털어놔야 할까요? 한 달 동안 6kg가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아내의 불륜을 친구한테 들킨 것도 망신스럽고 결혼하고 10년 동안 별다른 트러블도 없었으며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부부 관계 스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시간이 많이 생겨 바람이 난 건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모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고 각각 연년생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현재 성남에서 살고 있으며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전업주부였고요. 연애도 별로 안 해본 여자고 성격 자체가 순진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인데 언제 이렇게 바람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관계도 일주일에 2번은 했고 싸우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었습니다. 도무지 바람이 날 일이 없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바람시어님께서 통장과 카드 내역으로 아내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경제권을 전부 아내에게 준 상태라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2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이며 아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를 뒤져봤지만 나온 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서구입니다. 지난주 글을 쓰고 아내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봤는데요.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요. 개인에게 이체가 되었는데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기억을 떠올려보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1년 전 정도부터 아내의 외출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들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했기에 그냥 믿고 살았는데 제가 너무 등신 같고 후회가 됩니다. 돈을 보낸 건 4년 전부터였고 외출이 잦아진 건 1년 전부터라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 말씀대로 상간남만 공격하려고 합니다. 연애 포함 15년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애들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아내가 어디서 저런 젊은 남자하고 바람이 날 수 있었는지 예측이 안 됩니다. 아내는 운동도 싫어해서 헬스장 PT를 받은 적도 없고 동호회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호스트바를 다닐 정도로 돈을 많이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구입니다. 3일 전 글을 쓰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되돌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4년 동안 증거 하나 없이 바람을 피울 정도라면 아내라는 여자가 제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들어 갑자기 정이 떨어져 버렸네요. 가정 회복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증거 찾아서 상간남하고 와이프 개망신 주고 이혼하려 합니다. 애들이 눈에 밟히기는 하지만 바람난 엄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거는 너무 철두철미하게 지워서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상간남 만나게 함정 파고 미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2주일 뒤에 애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캠핑을 가는데요. 그때 맞춰 저도 지방 출장이 있다고 말하고 집을 비워야겠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은 오픈해 놓은 상태라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설치해 놨고 아내가 끄는 자동차에는 위치 추적기를
집에는 녹음기를 설치해놨습니다. 뭐든 빨리 증거 잡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씩 모른 척하면서 불륜 증거 찾으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김서구입니다. 일주일 뒤면 애들 태권도장 캠핑 가는 날이고요. 방금 전 그날에 맞춰 갑자기 지방 출장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출장이 주말에 잡혔다는 게 이상하다는 듯 이야기했는데 일단 믿은 것 같습니다. 이 반호 갑자기 기분이 좋아 보이길래 제 기분이 너무 엿같네요. 그래, 즐겨라. 다음 주면 지옥을 맛보게 해주마. 김서구입니다. 아내 아니 앞으로는 유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애들 캠핑 보내고 저도 옷가지를 싸들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신 나간 노이, 제가 나간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차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못해도 몇 시간 뒤에나 나갈 줄 알았는데 상간남하고 떡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쏘카 빌리는 사이에 쳐나가는 바람에 미행도 못하고 위치 추적 어플로 따라가고 있네요. 지금 유책이 안양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행 완료하면 또 글 쓰겠습니다. 5시간 전 유책이 차량을 따라서 미행을 했는데요. 유책이 차가 안양역 인근 주택가에 멈춰 선 걸 확인했고 다행히 유책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발견했습니다. 보통 거지 같은 놈들하고 바람이 난다고 하더니 딱 그 말이 맞더군요. 상간남 새끼는 무슨 다 쓰러져 가는 원룸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 진짜 골 때리는 게 유책이 노이 자동차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길래 뭔가 싶어봤더니 반찬통이었습니다. 아, 이 미친 X. 상간남한테 몸 대주는 것도 모자라. 내 새끼들 쓰라고 준 돈으로 상간남 반찬까지 만들어 주고 있더군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지나자 둘이 기어나오더니 차를 타더군요. 얼굴을 보니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 속 그놈이 맞았습니다. 하, 진짜 속 터지더군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놈이 왜 아줌마랑 붙어먹는지 대가리 속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무튼 그렇게 차를 타고 어디로 가길래 따라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두 노놈 제부도에 있는 펜션으로 기어 들어가더군요. 펜션 근처에 주차하고 벌써 2시간째 감시 중입니다. 둘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연인처럼 오순도순 떠들면서 바닷가도 거닐고 석영을 바라보며 맥주도 한잔하더군요. 진짜 달려가서 둘 다 두들겨 패고 싶었는데 확실한 증거 찍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둘이 펜션에 들어가는 영상하고 아침에 나오는 영상까지 찍으려고 이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불륜이 정신적 살인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네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제 상간남과 유채기의 즐거운 펜션 데이트를 지켜보고 오늘 아침에 둘이 함께 퇴실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둘이 아주 눈물겨운 사랑을 하더군요. 고기 구워 먹여주고 저랑 있을 때는 술도 안 먹던 노이 상간남이랑 있을 때는 술을 어찌나 잘 처마시고 잘 노는지 내 돈으로 쳐놀고 있는 모습 보니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무슨 세계의 사랑이라도 하는지 깔깔대며 웃던 노놈들이 갑자기 개처럼 쳐울기도 하고 무튼 살인 충동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밖에서 떠들던 노놈들은 밤 10시가 돼서야 펜션으로 들어가 잠을 쳐자더군요. 이제 상간남이 유채기노이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자동차랑 집에 있는 녹음기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글 쓰겠습니다. 김서구입니다. 하, 제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네요. 유채기노 차에 설치한 녹음기를 너무 밑에다가 설치하는 바람에 둘이 떠드는 소리가 거의 녹음이 안 되었고요. 집에 설치한 녹음기에서는 둘이 전화를 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주어가 빠진 상태로 통화를 했고 남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채기가 정신 못 차리게 일부러 집에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는데요. 주차장에서 저를 만나니 엄청 당황하더군요. 모르는 척 말거니 당황하는 표정은 좀 웃겼습니다. 어우, 너무 피곤하다 나왔어. 당신은 어디 갔다 와? 여보,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집에 오면 온다고 말을 해주지. 난 그 마트 다녀왔어. 근데 장 본 건 어디 있고? 그러니까 마트를 갔는데
뭐 살 게 없어서 그냥 왔지. 무튼 말도 안 되는 유채기의 변명을 들으며 일부러 핸드폰을 못 만지게 계속 옆에서 말을 걸며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 도착해서 뭐 좀 갖다 달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상간남과 했던 대화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유채기노, 여태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는 대화 내용을 전부 지웠던 거네요. 대화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반찬도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진작 이렇게 갔다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반찬 안 상하게 빨리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해, 난 이제 집에 왔다. 이제 나도 애들 밥 해줘야겠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 내 편히 쉬세요.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보냈는데요. 대화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지만, 운이 좋은 건지, 유채기노의 머리가 나쁜 건지, 유채기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 점이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유채기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하고 저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카운팅도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장을 작성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유채기가 상간남 집에 들어갔을 때 쫓아가서 박살내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김서구입니다. 3일간 휴가를 내고 출근하는 척 모텔에 들어가 위치 추적기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유채기노, 정말 상간남한테 푹 빠졌는지 펜션 다녀온 지 4일 만에 또 상간남 집에 들어가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더군요. 이미 버리기로 마음먹은 쓰레기노이지만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인지 위치 추적기 기록을 볼 때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회원님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 조언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네요. 이 와중에도 상간남과 신나게 쳐놀러 다니는 와이프노를 보며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쳐놀아라. 정신 빠진 노놈들아. 조만간 지옥을 보여주마.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김서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간소송장 도착일이 내일입니다. 가만 보니 둘이 만나는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요. 패턴의 변화가 없다면 아마 내일 유채기노가 상간남이 같이 있을 때 상간소송장을 받을 듯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연차를 하루 내서 바람난 걸스 같은 여자가 집에 없을 때 집안의 물건 전부 정리해야겠습니다. 떨리네요. 모두 행운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김서구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횡설수설 글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출근하는 척 기다렸다가 와이프가 아파트를 나가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가 아내의 옷가지를 대충 캐리어에 쑤셔넣고 상간남이 살고 있는 안양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원룸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면서 둘이 나오는 걸 덮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기다리는 도중에 우체부가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아마 그 우체부가 상간소송장을 갖다 준 것인지 30분 정도 뒤에 와이프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한 5통을 안 받다가 받으니 와이프 하는 말이, 여보, 지금 어디야? 왜 묻는데? 여보,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이따 퇴근하고, 아니 지금 내가 회사로 갈 테니까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알았어, 1시간 뒤에 회사로 와. 라고 말한 뒤 녹음기를 켜고 곧장 상간남이 살고 있는 원룸 호실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허름한 원룸 건물을 올라가 상간남이 사는 호실로 다가가니 타이밍 좋게 와이프가 상간남에게 줄 반찬을 담았던 빈 반찬통을 들고 어둥지둥 원룸을 나오더군요. 너 딴 남자 새끼랑 쳐노느라 바빠 보여서 내가 대신 왔다 고맙지? 와이프 얼굴은 귀신을 본 것처럼 얼이 빠진 표정이었고 뒤따라 나온 그 상간남 새끼도 돌이 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반갑다. 익소만 아이도. 젊은 새끼가 왜 애둘 딸린 아줌마랑 붙어먹는 거냐? 거지 같은 새끼. 이제 각오해라.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만들어주마. 여보, 잠깐만.
오해야,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오해는 무슨 오해? 남자의 첫 빠져서 자기 자식들 먹일 반찬까지 갖다 바치는 정신 빠진 노합. 바람을 쳐 피워도 좀 돈 있는 놈을 만나지. 머리가 나쁜 거냐? 아니 여보, 그게 아니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정하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해. 계획대로라면 와이프 옷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기절할 듯이 울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야기하자는 와이프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고 쭈그려 앉더니 미친 사람처럼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상간남의 모습이 이상하여 결국 상간남이 살고 있는 바퀴벌레 나올 것 같은 원룸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던 아내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생각도 못한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나던 남자는 상간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벌리고 어버버하고 서 있었는데요. 그때 와이프 뒤에서 같이 울고 있던 상간남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과한 욕심을 부려서 잘 살고 있는 가족에 너무 큰 피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머니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일단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는 나와버렸는데요. 어떻게 운전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집 근처 공원에서 3시간째 서성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김서구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회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조언들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밤 12시 정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은 자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와이프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마중을 나오더군요. 집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커질까봐 일단 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인적 드문 탄천공원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말을 하면 당신이 나하고 헤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말을 못했어.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들 전부 녹음한다. 쓸데없는 말 없이 언제 나왔고 언제 만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해라. 나중에 확인해서 거짓말이 밝혀지는 날 너 내 손에 죽을 수도 있어. 또 한참을 울던 아내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같은 학교, 고등학교 3학년 양아치 선배가 아내에게 찝적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구애로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한 지 5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이야기에 중절을 했어야 했는데 어린 나이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너무 무서워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겨울방학이 끝나갈 즈음 임신 사실이 엄마에게 들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 중절 수술을 하면 임산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장모님은 와이프와 그 선배를 결혼까지 시키려고 했었지만 그 남자의 집안은 남자와 바람나 가출한 엄마, 그리고 노가다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말 그대로 막장 집안이었고 그 선배라는 작자도 무슨 생각으로 애를 낳았냐며 아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결혼 생각을 접었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아내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장모님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둘이서 애를 키우는 것도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한 달이 될 무렵 장모님은 아이를 어디론가 입양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지만 장모님은 아내가 25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한 달밖에 못 봤던 아이였기에 아내도 그 일을 조금씩 잊고 있었는데 4년 전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의심했던 그날이더군요. 장모님과 아내는 고등학교를 중퇴할 때까지 목포에서 거주했었는데요. 아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이모지 그냥 촌수가 먼 친척이었지만 장모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가까워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이모의 남동생이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목포로 내려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그 이모의 남동생이 아내를 부르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의 아이를 이모가 키우고 있었다고요. 이모라는 분은 장모님과 마찬가지로 일찍 사별해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내의 사정을 듣고 아이를 입양해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이모가 목포시장에서 건어물을 판 돈과 매달 장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이모가 갑자기 췌장암에 걸려 겨우 3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세상에 그 아이 혼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모의 남동생은 그 아이가 이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모가 돌아가신 이후 아내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고요. 아내는 이미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 이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날 거라며 자신의 존재를 아이에게 알리는 걸 한사코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달 30만 원 정도를 이모의 남동생분에게 드리는 조건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남동생분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렇게 아내는 저 몰래 이모의 남동생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3년 동안 아이의 생활비를 몰래 보내며 자신의 존재를 숨겼는데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개월 뒤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미님 연락처 맞을까요? 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모르겠다. 저 엄마 아들이에요.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평생 숨기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심 평생 숨길 수 있기를 바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십 년간 숨겨왔던 천륜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 아이와의 관계를 숨기고 저와 아이들과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미는 맞는데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저는 가정이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장난 전화하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그러니까 제가 뭘 바래서 전화한 건 아니에요. 보내주신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아주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동안 돈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더 이상 모질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이미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았기에 언젠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아이에게 이야기하고자 그 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낳은 지 한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냈던 아이라 길에서 마주치면 얼굴도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는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 존재를 몰랐으면 내가 덜 아팠겠는데 내가 많이 원망스러웠지?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런데 동현아, 엄마는 지금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어. 엄마의 욕심으로 지금 남편한테는 너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못했어. 동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 내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면 나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내 동생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거야. 적어도 내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연락을 피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장바닥 아줌마들은 항상 소문내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연락드린 건 엄마한테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제 친엄마가 어떤 목소리고 어떤 얼굴을 했는지만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본 날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과 낳은 자식만 자식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내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던 아이는 형식적으로라도 좋으니 자기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가기 전 딱 1년만 엄마 노릇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만 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간 엄마 노릇을 하다가 저에게 불륜으로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고요. 불륜을 하다 걸려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의심도 해봤는데 가만 보니 상간남, 아니 동년이의 얼굴에 아내의 얼굴이 그대로 있더군요. 이건 도무지 같은 핏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두 가지 분노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결혼 전 아이를 낳아놓고 순진한 척
모르는 척하며 10년 넘게 저를 기만한 아내의 이중성이 용서가 안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저와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다 한들 어떻게 20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는지 아내의 발언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현모양처 같았던 아내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니.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따위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엄마 노릇을 한 건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골마갈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안위만 챙긴 아내의 모습에 심히 역겨움이 올라왔습니다. 넋이 빠진 채로 멍하니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다시는 그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고 있는 아내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닥쳐라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존경하는 회원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김서구입니다. 지난주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아내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고 있는데 도무지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그냥 말 걸지 말고 애들한테 잘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지난 10년을 부정당한 느낌이라 도무지 아내를 용서하기가 어렵고 이혼을 하자니 초등학생인 아들 둘이 눈에 밟히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깊은 밤입니다. 회원님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서구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어제 상간남 아내가 숨겨놨던 아들 박동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였나?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박동현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박동현입니다. 바쁘실 텐데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립니다. 편한 시간 말씀 주시면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집 근처 공원에서 박동현이를 만났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니 저 멀리서 쭈뼛대며 오더군요. 제가 큰 욕심을 부렸어요.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는 건데 제가 괜한 짓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입니다. 특히 아저씨한테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엄마를 아니 박수미 씨를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저희 엄마도 저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지신 것 같아서요. 혹여나 저 때문에 두 분이 이혼이라도 하시면. 닥쳐라, 어린 놈이 어디서 어른들 일에 이래라 저래라냐?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내가 생각 정리되면 내 엄마 통해서든 내가 직접이든 연락할 테니까 이제 가라.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닥쳐라. 가라니까. 모질고 못된 거 인정합니다. 저 어린 놈이 무슨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빼다 박은 아들을 보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막말을 했는데요. 용기를 내서 사과하러 왔는데 모진 말을 들으니 동현이도 울면서 화를 내더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냥 엄마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왜 나만 혼자고 나만 잘못한 건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평생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겨우 1년 엄마 아들로 있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허락을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요. 안 만나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제 안 만나. 닥쳐라.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키워. 내가 나중에 생각 정리해서 연락 준다고 했잖아.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저씨 약속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시는. 닥쳐라.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닥치라고 하자 박동현은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그렇게 공원을 떠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한참을 눈치 보던 아내가 또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여보, 자고 있어요? 아니, 왜? 동현이하고 오늘 만났다면서요. 앞으로 우리 다시는 안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해달라고. 닥쳐라. 걔는 내 아들 아니냐? 인간 탈을 쓰고 어떻게 그따위 막말을 짓거리냐? 10년을 속인 것보다
그 생각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여보, 나는 우리 애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혼이라도 하면 닥쳐라,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닥쳐라.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어제 있었던 대화입니다. 두 아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겠어서 답답하고, 그렇다고 아내의 저런 모습을 보자니 속이 터질 것 같고, 그중 제일 환장하겠는 건 이제 자기 엄마 안 만난다고 울면서 혼자 비실비실 공원을 걸어나가던 그놈 뒷모습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벌써 9개월이 흘렀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일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네이버 쪽지로 저의 근황을 물어보셨는데요. 많은 조언을 받았기에 기꺼이 답장을 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너무 많은 쪽지가 와서 일일이 답장을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5개월 전부터 저희 가족은 박동현 군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서재로 쓰던 방을 정리해 박동현 군의 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로 무너진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박동현 군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저희 아들들이 겪을 혼란도 염려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속이 좁아서인지 박동현과 아내의 닮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제 손으로 끊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힘든 환경에서도 아주대학교까지 합격한 어린 놈인데 이번 일로 삐뚤어지지 않을까 하는 등신 같은 오지랖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등신 같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박동현 군에게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을 때 박동현 군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는 그냥 여기서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그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낳은 동생들, 아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불편해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닥쳐라. 어디서 말대답이냐. 언제는 왜 자기는 엄마 보는데 눈치 봐야 하냐며 연병을 떨더니 지금 와서 빼는 거냐? 내 좋아하는 엄마 와서 신나게 만나라. 제가 두 분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편하게 닥쳐라, 들어오라면 오지. 뭔 놈의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좋아서 오라는 줄 아냐? 너랑 내 엄마 못 만나게 하면 내 엄마는 또 밤마다 질질 짤 테고, 그 꼴 보는 게 싫어서 들어오라는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와라.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닥쳐라. 난 널 알고부터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고 매일매일 미친 듯이 불편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불편을 논하냐? 들어와서 너도 불편하게 살고 내 엄마도 불편하게 만들어야겠다. 따뜻한 말로 데리고 들어왔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속이 좁은 놈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살고 있던 원룸을 정리하고 박동현은 저희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요. 짐을 한가득 들고 쭈뼛대며 현관문 앞에 서 있더군요. 닥쳐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닥쳐라. 어디 감히 말대꾸냐? 닥치고 저 방으로 들어가서 내 짐 풀어라.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5명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박동현 군이 누군지 신나게 물어보는 두 아들과는 다르게 박동현 군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냐? 어차피 닥치라고 하실 거잖아요. 닥쳐라. 어디 감히 예상을 하고 있냐?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더군요. 할 말 있으면 말해라. 여보, 제가 닥쳐라. 듣고 싶지 않다. 압니다. 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작다는 걸.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놈 얼굴만 보면 속이 터질 것 같고 아내의 얼굴만 보면 미칠 것 같은 거려. 그렇게 서로 불편해하며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이제 다음 주면 박동현 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진짜 제가 뭐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또 시간 나면 글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서구입니다. 3일 전 박동현 군이 논산훈련소로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겨우 5주 훈련받고 쳐나오는 건데 아내는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정신줄을 놓고 다니더군요. 괜히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두 모자를 논산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훈련소 앞 갈비집은 아직도 맛이 없었는데
닥동현하고 아내는 뭐가 그리 맛있는지 열심히 입에 쑤셔 넣더군요. 같은 핏줄이라 입맛도 비슷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또 열이 받았습니다. 입소하기 전에 박동현 군이 그러더군요. 닥치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닥치고 가라. 박동현 군은 훈련소 들어가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닥치라고 막말을 해줬는데도 배시시 웃으면서 훈련소로 들어가더군요. 그 와중에 옆에 있던 아내가 꺼이꺼이 울어서 창피하고 진짜 열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뭐하는 놈인지, 왜 남의 아들놈 훈련소 입소를 데려다주고 있는 건지 진짜 저도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서구입니다. 거의 2년 만에 글을 씁니다. 아내의 혼외자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염려를 받았는데요. 최근 제 이야기를 TV에 방영하고 싶다는 어떤 작가님의 연락을 받았지만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방송에 내보내나 싶어 거절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동현이는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제 소집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놈들은 점점 장난꾸러기가 되었고 동현이하고도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들놈들 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동생들이 생겨서 좋다며 자기가 잘 봐주더군요. 동현이가 공부를 잘했던 편이라 애들 공부도 봐주고 무튼 아직도 간혹 열받을 때가 있지만 아들놈들 봐주는 거 보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첫째가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어떤 날은 저에게 크게 대든 적이 있었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던 동현이 놈이 갑자기 발끈하며 닥쳐라.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냐? 오냐오냐 해주니까 부모님이 만만해 보이냐? 거지 같은 원룸으로 보내버리기 전에 당장 아버지에게 사과해라. 라고 화를 대신 내주더군요. 착했던 동현이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혼을 내니 첫째도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는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뭐랄까, 손 안 대고 코 푼 것 같아 편리합니다. 아내는 그만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중간중간 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가끔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 그것이 제 인생인 듯합니다. 아직도 이 카페에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네요. 모두 이겨내시고 행복과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는 8년 전 상간남인 줄 알았던 남자가 알고 보니 아내가 고등학교 때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에게 수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 늦었지만 어디선가라도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8년 만에 카페에 돌아와 글을 쓰는 이유는 지난달 아내가 췌장암에 걸려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상을 치르고 아내와 있었던 지난 추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초등학생이던 아들 두 놈은 중학교에 들어갔고 첫째는 내년이면 고등학생입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사망으로 큰 충격에 빠지긴 했지만 동현이가 아이들을 잘 달래주어 저도 무사히 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여 중견기업에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나저나 제가 예전에 쓴 글들을 보다 보니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눈물이 흐르네요. 췌장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한동안 아내에게 모질게 대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후회되어 아내에게 주절주절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병상에 누워 제 사과를 한참 듣더니 그러더군요. 닥쳐요.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예전 일을 꺼내서 또 사람 신경 쓰이게 해요? 진짜 마지막까지 이럴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피식 웃으니 아내는 고맙고 미안해요. 동현이 가족으로 받아줘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어요. 당신 옆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보답하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요. 그 대화 이후 아내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을 더 쓰고 싶지만 감정이 격해져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서구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2년 전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의 애도와 응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도무지 감정이 정리가 안 되어 감사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어느덧 아내가 죽고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공부를 잘했던 첫째는 경희대에 들어갔고
둘째도 별 문제가 없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2년 만에 글을 쓴 건 어제 동현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고 제가 속이 좁아 한동안 못되게 말을 했던 터라 아내가 죽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알았는데 고맙게도 이놈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일을 해결해주고 명절에도 인사를 왔었는데요. 어제 결혼할 사람을 인사시키며 인사드려 지연아. 내 아버지야. 라고 말하며 씩 웃는 동현이의 얼굴에 제 아내가 보여 주책맞게 또 눈물을 흘렸네요. 아내가 죽고 왜 이리 눈물이 많아졌는지 아직 50대인데 벌써 갱년기가 왔나 봅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가 남겨주고 간 보물들이 이렇게 작은 행복을 선물해주네요. 존경하는 회원님들,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지 말고 모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분노로 시작한 이야기지만 사연자의 넓은 아량과 재미있는 글솜씨 덕분에 한동안 웃으면서 봤던 사연이었는데요. 갑자기 아내분의 죽음으로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의 말대로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매몰되기보다는 항상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32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